촛불 꺼낸 민주당. 네, 최근 윤 대통령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러자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로 나아가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퍼져나가실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닌가. 국적 시스템의 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면 심리적인 탄핵의 정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정치적 사실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자칫 국민의 어떤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하게 되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으니 그 점을 명심하고 국정운영을 잘해라. 네, 김민석 의원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지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요. 진짜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몇 나라 되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네. 우리나라에서야 지난번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탄핵의 요건에 맞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걸 떠나서 야당이 할 말은 절대로 아니다. 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어떤 야당입니까? 국민들이 촛불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정권을 주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180석까지 몰아줬단 말이에요. 네. 잘해보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온갖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그런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못한다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거는 그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반성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검수완박 이런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안 하고 다시 뭐 촛불 같은 걸로 정권을 또 한 번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거는 후한무치한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어쨌든 심심치 않게 이제 탄핵이라는 아주 그 예민한 단어가 이제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집권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탄핵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이거 탄핵 발언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탄핵 이야기 하자는 거는 맹목적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출범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분노심도 느껴요. 이거는 아니 도대체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탄핵을 얘기해? 이거는 국정 동력을 확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대선 불복 아니냐. 민주당에서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의원이 아마 김민석 의원이 아닌가 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급기야 어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거리의 정치가 재현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니 폭주가 시작됐다. 이대로 하면 국민이 연말에 촛불을 들 수도 있다.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글쎄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대표 경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열세를 어떻게든 간에 이런 용어를 통해서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켜 보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혁진 변호사님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탄핵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기존 대통령 다른 점은 일단 팬덤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층들이 어떤 면에서 뭐 이 공격을 받더라도 공격 받는 데 대해서 강하게 뭉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0%라는 게 아주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들은 이 보수 지지층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노하겠죠. 내가 지금 이 정권을 선택을 했는데 100일도 지금 같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잘못된 발언이 드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왜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아하. 저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무슨 정책 한번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정책 한번 제대로 개혁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요. 자, 지금 무슨 뭐 연금 개혁을 했습니까? 무슨 뭐 의료보험 개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벌써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물론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세계적인 지금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만큼 불안하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물론 야당에 대한 비판 좋습니다. 야당에 대해서 왜 이런 말 하느냐 좋지만 문제는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네.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지금 뭐 몇 명밖에 지금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 11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 내가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정말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게 만든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반성할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탄핵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그동안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판을 했습니다. 본인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저격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그제, 지난 20일, 19일, 18일 이렇게 매일매일 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는 그런 글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토요 랭킹쇼에도 오랜만에 추미애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탄핵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윤석열 정부 탄핵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그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아무도 없어요. 심리적 탄핵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너무 이거를 무슨 뭐 그 대선 불복에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음. 물론 탄핵이란 단어를 저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무슨 윤석열 정부 지금 저는 탄핵할 시기도 아니고 탄핵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고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도록 하라고 지금 저는 그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고 본다면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라 이런 얘기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니까 본인이 뭐 SNS 글을 올리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원하는 글을 올리는 거를 누구도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정치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갈등 요소가 네. 정권 교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글을 자꾸 올리셨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고민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건 맞아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본인 아니거든요. 자유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뭐 저는 적절하게 정치인으로서 발언하는 거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너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이 또 민주당에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시면서 그런 올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저렇게 뭐 소셜 미디어에 이제 여러 차례 글을 올리자 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추미애 재등판에 아이고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 전 장관이 호흡기 달아주시게요. 뭐 이런 반응. 드디어 윤 대통령의 구원 투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한다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뭐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추 전 장관이 그럼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의 반등 요소가 될 수 있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악재가 나올 대로 다 나왔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 악재,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조금 말실수하신 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대표의 말실수 이런 것들 다 나올 만큼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공고하게 하는 하나의 그 발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대권 후보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하시는 것이 과연 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명권 행사가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물론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지사 등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박지원 전 원장이 정경심 전 교수 특별 사면 검토를 주장하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대전략실장 세계적으로 웃기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원 중인 박 전 원장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과 또 정경심 교수를 동시에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의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표현이 좀 거칠죠. 저기도 보면 잡범이라고 표현을 해서 격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저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 그 방송을 통해서 좀 과격한 발언이구나. 근데 이 김근식 교수도 당연히 정치적 의미와 함의를 담아서 얘기한 것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을 표현할 때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저런 얘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목에서 왜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가 나오지? 이것은 다분히 의도를 한 아주 그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의도의 전략적 발언입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이제 그 서해 공무원 비개혁 사망 네네. 사건에서의 그 삭제 논란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됐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본인을 도와줄 우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본인이 어떤 우군? 자, 생각해 보면 조국 교수를 응원했던 팬들의 팬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충성도 또한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던지는 것은 다분히 그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SOS 같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의도된 발언을 했고 또 김근식 교수는 이거를 그 정치범의 반대말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잡범 그러면 무슨 소매치기나 뭐 사기꾼 이런 것으로 일반 대중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또 격하를 함으로써 이 발언의 정치적 의미를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조롱하는데 좀 주력한 다분히 정치인과 정치인 사이의 공방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상규 의원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고발이 된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연일 뭐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박지원 전 원장의 글쎄 뭐 병상에서도 지금 뭐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계시고 이러한 행보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있고 인터뷰하는 건 본인의 자유니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박상규 의원님도 이제 분석을 해주셨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일단 뭐 이 사법 이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이제 비자금 사건으로 일단 한번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됐나요? 결국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정경심 교수를 지금 들고 나온 거는 이게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 확정이 됐는데 공범 관계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1심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경심을 사면해 준다? 그러면 재판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공범관계라서 지금 재판에 같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1심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게 진행되던 바람에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앞서서 같은 공범인을 사면해 준다? 그러면 뭐 법리적으로야 뭐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상적으로 보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다 사면해 줬는데 그 똑같은 혐의 가지고 왜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하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들고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편을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박상규 의원님 지적대로 본인이 이제 뭔가 우군이 필요하고 지원 세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자기 편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직 민주당에 제가 알기로 복당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복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수사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면 관련해서 이제 뭐 박지원 전 원장은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시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랜만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픽 한번 보시면 정유라 씨입니다. 네. 정경심 사면 논에 정유라 씨가 저희 엄마 그러니까 최서원 씨 우리가 뭐 쉽게 그냥 최순실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도 사면해 주시오. 벌써 7년째 수감 중이고 60대 후반입니다. 이미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됐습니다. 정말 조용히 아기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최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뭐 저는 저런 주장을 뭐 자기 어머니니까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저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뭐 물론 이제 딸로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최서원 씨 지금 예전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탄핵까지 불러온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의 가족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이런 말씀에 죄송한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뻔뻔하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딸로서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에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최성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죄도 잘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인데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사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관련 뉴스가 좀 있어서 정유라 씨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